그러면 이제 앞서 제가 17년 동안 이제 장전마을 주민분들이 싸움을 해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17년 동안 참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동안 어떤 일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지, 저희 지면은 이제 타임라인 형식으로 이제 나와 있긴 한데요. 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이제 장전마을이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40가구 정도밖에 살지 않고, 예. 이게 비료공장인데, 비료공장이 들어선 금강농산까지, 마을 입구에서 금강농산까지 직선거리로 5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한 5분 정도 진짜 걸어가면 있고, 그게 2001년 7월에 이제 금강농산이라고 해서 비료공장이 들어왔고요. 예.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비료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퇴비가 있고 유기질 비료가 네, 있는데, 네, 네. 원래는 퇴비를 만들려고 만들어진 공장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료관리법에 의하면 그 담배 찌꺼기로는 퇴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비만 만들 수 있어요. 네, 유기질 네, 네. 비료를 유기질 비료 만들면 말고. 안 돼요. 네. 유기질 비료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네. 이 공정 자체를 그러니까 썩혀서 부숙시켜서 말려서 하는 이 퇴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300도가 넘는 고열로 연초박을 가열을 시켜서 유기질 비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아시겠지만 담배 하나를 태워도 유독한 게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담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대량으로 어휴. 300도가 넘는 데다 찌면서 공장에서 이제 굴뚝으로 연기가 다 나온 거죠. 그게 2001년 7월부터 있었던 일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을에서 계속 민원을 넣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2004년에 이제 첫 환자가 발생하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그냥 냄새 난다, 공장 때문에 냄새 나고 못 살겠다였지, 이 암이 이제 그렇죠.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으리라고는 연관성은 상상 못했겠죠. 못했다가 예. 근데 2010년까지 공장이 2001년에 생겼는데 2010년까지 대기 배출 시설이나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게 없이 그냥 다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고 그냥 다 정말 생으로 내보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랬던 차에 2010년에 요 공장이랑 마을 사이에 농업용수를 쓰는 소류지가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물고기들이 처음으로 집단 네. 폐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때 네. 조금 기사들이 좀 나왔었어요. 이때 그 위에 뭔가 살던 이상하다. 예, 네. 주민분의 따님들이 이제 언론사에 신고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때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약간 울컥했던 게, 이제 소류지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배를 다 까고 뜨니까 백로들이 다 와가지고 그거를 먹겠다고 모여든 거예요. 네. 물고기들을 쉽게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 농민이 그걸 보고 일단 익산시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전화를 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전화했어요? 기사를 보셨으니까 원선 씨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보호단체에다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오염된 물을 먹고 죽은 물고기인데 그거를 백로가 먹으면 문제가 생길 거 백로가 아니에요.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어휴. 네. 동물보호단체에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거기도 좀 당황했겠죠. 그쵸. 그러니까 별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했겠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좀 약간 울컥 네. 했었고, 근데 이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집단 폐사가 네네. 이러고 나서 2016년에 또 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2013년부터 마을에서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이 돌아가셨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 예. 이게 마을이 이렇게 약간 긴 형태인데 예. 그 공장과 가까운 데는 정말 거의 다 모든 집이 암이라고 암 할 환자가 정도로, 나왔을 정도로. 예, 이런 게 2013년부터 사실상 줄줄이 암 네.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2002년에도 사실은 2013년에도 마을 주민분들이 뭐 그 공장 앞에 올라가는 길을 포클레인으로 파버리기도 하고 천막도 짓고 네, 네, 네. 뭐 익산시청도 찾아가고 민원도 수차례 넣고 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거죠. 오히려 이제 검찰의 업무방해로 조사를 받기도 하시고. 예. 그러던 차에 이제 집단 폐사가 두 번째 있었고, 물고기 집단 폐사가 있었고, 이제 주민대책위가 그러면서 2016년부터 준비해서 2017년에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역학조사를 해달라고 이제 2017년 4월에 청원을 하게 되고, 네. 그와 동시에 사실상 이제 익산시에서도 이제 더 이상 2016년부터는 조금 두고 보기 어려워진 상황이 좀 있었던 거예요. 또 예. 시장이 바뀌기도 했고, 예, 예. 이러면서 이제 금양농산이 가동 중단이 됩니다. 4월에. 네. 근데 이게
이게 또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되면 역학조사가 받아들여져도 예, 사실 예,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진짜 조사를 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네네.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도 조금 좀 뒷얘기들이 있는데 네. 아무튼 7월에 또 결정이 됐습니다. 역학조사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또 어느 팀이 역학조사를 할 거냐 뭐 네. 예산 얼마나 할 거냐 때문에 한 또 6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제 역학조사가 들어간 거는 그해 2017년 12월에. 12월이었고요.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또 발표하기까지 또 한 1년 넘는 시간이 예, 그래서 걸렸죠. 예. 보니까 2019년 7월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네네네네. 이런 네. 기자회견을 환경부하고 역학회가 공동으로 이제 한 네.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17년 동안이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장전마을 주민들이 싸워왔는데 이분들을 도와준 분들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또 언론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다뤘는지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다뤘는지도 좀 궁금하고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투쟁이. 예. 그러니까 도와주신 분들이 없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리고 사실 언론의 역할도 저는 작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지방 언론부터 사실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이른바 큰 언론사들까지 다루지 않은 데는 없었어요. 이 네네. 장전마을 사건을.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익산이 인구 30만 도시거든요. 사실 예. 이제 1000만 도시 서울에 사는 사람 네네네. 입장에서는 30만 도시라고 하는 게 좀 작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소도시로 예. 느껴지죠. 근데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소도시는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전문가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익산 장전마을의 행운일 수도 있는데 예. 이 도시에 종합대학이 있고 의과대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2016년부터 이제 그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되게 조직적으로 좀 드러날 수 있었던 건데 문제 제기를 조직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이 결합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 환경문제 전문가들, 의과대학 전문가들,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서 시민단체나 이제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일종의 이 도시에 있었던 거예요. 다행이네요, 네네. 정말. 그것이 좀 컸던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누가 돈 주는 일도 아닌데 그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되게 이 지역의 특성인 건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어떤 마을, 그러니까 네. 서울과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네네네. 자원이 없는 예. 이 사람들 어떻게 도울 건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또 굉장히 헌신해서 결합을 해주신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역학조사 들어가기 전에 공장이 아까 문을 닫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먼저. 그때 예비조사를 한 것도 이 전문가분들이 좀 나서서, 왜냐면 증거인데 그러니까요. 공장에 남아있는 네. 것 자체가 증거인데 돌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없어지기 전에, 그리고 역학조사가 실시될 즈음이면 그 관련된 것들도 그때 공장에서 다른 비료업체 공장을 팔면서 안에 설비 같은 거 다 떼다 팔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정말 증거가 없어진 예,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면 증거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네. 상황에서 이제 네. 전문가분들이 예비조사를 또 미리 하신 거죠. 그래서 네네네. 역학조사 전에 네. 이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분들이 네네네. 또 했는데, 그때도 또 근데 문제가 또 뭐였냐면 전문가들이 주민들을 선동해서 예. 이 용역을 따서 돈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음해도 되게 많이 시달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네네. 네네네. 본인들도 약간 어떻게 이런 식의 지원이 가능했는지 예. 되게 신기해하세요. 근데 그 공장을 한번 딱 가동 중일 때 공장을 본 사람이라면, 예. 전문가들이라면, 예. 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라서 예. 그 이제 전문가분들이 되게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하나도 익산시든 어디든 한 번이라도 제대로만 들여다봤으면 이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 뒤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장전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네. 여기에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비조사를 하신 거죠. 예비조사를 역학조사는 하신 이제 거고. 환경부에서 네네네. 용역을 준 곳을 그래서 했고요. 이렇게 예. 관련된 분들 인터뷰도 실려 네.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인정이 됐지만 향후 이제 소송을 이어나가실 예정이라고 기사에서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것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책임을 질 누군가가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도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예. 이게 금강농산의 대표도 폐암으로
예, 그러니까요. 네, 죽었고 예. 그 아버지를 이어서 했던 아들은 지금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2월에 또 구속 수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제 뭐 채무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서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배보상을 할 만한 이 금강농산에서 네네 금강농산에서 배보상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네. 근데 그 주민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얘기하셨던 것도 그러니까 익산시의 관리 책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아무리 공장이 약간 기상천외한 공정으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어쨌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동안에 익산시가 대체 무엇을 했냐, 그러니까 관리 책임이 있는 전북도는 무엇을 네네네. 했냐라는 거였고, 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예. 그 환경오염법 관련해서 이제 구제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이분들한테 이제 일종의 이제 뭐 병원비 쓴 거나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기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이 구제를 받지 않기로 하시면서 네. 그 익산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을 하시게 되는 것도 그게 왜냐면 되게 선별적으로 보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암이 발병한 사람이 드러난 게 지금 30명인 거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기간이 길잖아요. 잠복 기간. 그러니까 향후 발병될 수 있는 인자를 갖고 있는 그쵸. 사람들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피부 질환, 그렇죠, 우울증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집계하기도 되게 어려울 정도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보상이 됐을 경우에 마을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을 하면서 책임을 묻는 건 일단 익산시랑 전북도에 네네네. 이제 소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신 네. 거군요. 참 답답하네요. 예,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